안녕하세요.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최근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까지 등장한 이것. 특히 요즘에는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시작이 돼서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하는데요. 바로 인류 최대의 난제, 탈모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여간에선 멈추기 힘들다고 알려진 탈모.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풍성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되찾을 방법도 있는지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피부과 전문의 박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탈모 걱정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드물 겁니다. 사실 선생님, 저만 해도 부쩍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진 않았는지 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지는 않는지 늘 머리 감을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확인해 보게 되거든요. 그럼 병적인 탈모라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사람의 머리카락은 약 10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한 번 난 모발은 평생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 3년간의 생장기를 거쳐서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 빠지게 됩니다. 동물들이 모든 털이 한꺼번에 빠졌다 나는 털갈이는 하는 것과 달리 사람의 모낭은 각각 다른 주기를 돌면서 탈락하기 때문에 10만 개의 머리카락 중에 하루에 100개 미만의 머리카락들이 탈락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머리숱은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만 출산이나 약물 혹은 여러 전신질환들로 인해서 100개보다 훨씬 많은 양의 머리카락들이 우수수 빠지거나 혹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머리의 굵기가 가늘어져 두피가 훤히 드러나게 돼서 미용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지장을 주게 될 때 우리는 탈모증, 즉 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탈모라고 하면 중년 남성의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연령대나 성별에 상관없이 현대인들의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이런 말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탈모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총 환자 수는 약 23만여 명으로 해마다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흔한 안드로겐 탈모는 정작 미용질환으로 분류돼서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고 또 상당수의 환자들은 부적절한 자가치료에만 의존해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00만 명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가 수십 혹은 수백만 명 정도의 탈모 환자가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드로겐 탈모요. 전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탈모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장병 하면 심부전, 부정맥, 심근경색, 판막질환 등 여러 종류의 질환이 있듯이 탈모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크게는 모발이 다시 성장하여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비반응 탈모와 모낭이 완전히 파괴돼서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응 탈모, 즉 흉터 탈모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안드로겐 탈모, 원형 탈모, 휴지기 탈모 등은 치료가 가능한 비반응 탈모에 해당되는데요. 특히 탈모 환자의 전체 90%를 차지하는 대머리라고 알려져 있는 안드로겐 탈모, 즉 남성형, 여성형 탈모가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탈모 환자들이 모발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 안드로겐 탈모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드로겐 탈모 혹은 유전 안드로겐 탈모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모발이 점점 가늘어지는 질환입니다. 남녀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뚜렷한 차이를 보기 때문에 남자의 안드로겐 탈모는 남성형 탈모, 여자의 안드로겐 탈모는 여성형 탈모라고 흔히 구분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네, 남자는 주로 앞머리 모발선이 점점 후퇴하여 이마가 넓어지고 정수리 모발이 가늘어지는 반면 여성은 앞머리 모발선은 유지되고 앞머리와 윗머리 모발이 전반적으로 빈약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 당사자분들의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안드로겐 탈모는 왜 생기는 건가요? 유전적인 요인일까요? 가족력이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아버지가 안드로겐 탈모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발생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쪽 영향뿐 아니라 어머니 쪽 영향도 함께 작용을 하는데 가족력에 따른 안드로겐 탈모의 발생은 남성은 약 70% 내외, 여성은 55%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가족 중에 탈모 환자가 없는데 왜 내가 안드로겐 탈모냐라고 이제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드로겐 탈모는 다인자 유전 방식을 갖기 때문에 세대를 건너뛰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가족력이 없어도 발생이 가능합니다. 탈모의 징후를 미리 알고 또 초기에 대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언제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안드로겐 탈모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탈모가 시작된 초기에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 비해 점점 이마가 넓어지거나 앞머리, 윗머리가 힘이 없어지고 가늘어지는 경우,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윗머리, 머리숱이 줄어들어서 두피의 흰 속살이 이전보다 훨씬 잘 드러나 보이거나 묶었을 때 머리숱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러한 외형 변화 없이 두피의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끼거나 혹은 하루 동안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100개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도 가까운 피부과에 내원해서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병원을 찾았다면 어떤 검사를 거쳐서 탈모 여부를 진단하게 되나요? 대개는 전형적인 탈모 양상을 그냥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진단이 가능한데요. 다만 여성형 탈모의 경우 미만 탈모를 보이는 다른 탈모증하고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감별을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더모스코피라고 하는 확대경을 사용하면 모발의 굵기나 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진행의 정도라든지 치료 후에 반응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혈액 검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지만 어린 연령에서 심한 탈모를 보이거나 다른 곳에 털이 많고 여드름이 많고 생리가 불순해지는 이런 안드로겐 과다 징후를 보이는 경우라면 내분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호르몬 검사를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 탈모 진단을 받은 환자 입장이라면 치료를 통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현재 확실한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는 크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탈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DHT라는 호르몬을 차단하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복용하면 됩니다.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은 두피 혈관을 확장시켜 모발의 성장을 돕는데 남성의 경우 5% 용액을 하루 2번, 여성은 하루 1번 탈모가 있는 두피에 바르시면 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발모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호전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다 안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만큼 약물에 오래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의미하는 건데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 없을까요? 바르는 약의 경우에 저희가 그 약을 손에 짜서 두피 병변에 이렇게 바르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스포이드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두피에다 문질러서 바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일시적인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자극 반응 이외에 특별히 걱정하실 점은 없고요. 다만 먹는 약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약 2%에서 5% 내외의 남성들이 성욕감퇴와 같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 중인 남성의 경우에는 상담 후에 신중히 투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임기 여성은 임신 시 이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에 남자 태아의 성기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외에 약을 복용하는 젊은 층의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피로감이나 우울감 같은 기분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혹은 약물 치료가 부담스럽거나 탈모가 워낙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면 또 다른 치료법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탈모가 너무 심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모발 이식 수술을 시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안드로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뒷머리 모발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방법으로 두피 조직을 길게 떼어낸 뒤 분리해서 심는 절개법과 긴 흉터를 남기지 않고 모낭 단위로 떼어내는 모낭 단위 적출술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식한 모발은 탈모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모발들은 탈모가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꾸준한 약물 치료는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떤 경우든 약물 치료가 이 탈모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치료 방법이라는 점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런데요, 선생님, 요즘 탈모에 효과가 있다는 온갖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효능들 다 믿어도 될까요? 네, 그 모발 건강을 위한 수많은 건강 보조식품, 탈모 방지 샴푸, 화장품 등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사실 그 효능이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오틴이나 비타민이 모발 성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긴 하지만 안드로겐 탈모의 발병과는 무관하고 또 이러한 영양소들은 대부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충이 되기 때문에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탈모 방지 샴푸의 경우 모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피에 바르는 즉시 바로 씻어내기 때문에 사실 피부 깊숙한 곳에 위치한 모낭 세포까지는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정말 과대 광고에 속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안드로겐 탈모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물론 탈모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진행 속도 또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치료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탈모의 시기, 방법은 탈모의 진행 상태와 본인의 건강 상태, 시간 및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톡닥터토닥 오늘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 질환이나 예외 없이 정확한 진단 그리고 빠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는데요. 도민 모두 건강하게 웃는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 주치 토닥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